편달심 꿈꾸셨던 당신께서는 광야를 달리던 선구자셨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유비무한 액자를 걸어놓고 한편에는 야전 군복과 군화 지휘봉과 생황경을 갖춰두고 유사시 선두에 나설 채비를 잊지 않으셨던 당신은 참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수권자셨음을 뼈저리게 추모합니다. 성예터의 밤이기니 월생만 고요해 폐허의 서린 해포를 말하여 주느나 외로운 전화문에 홀로이 잠 못 이루어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일제 치하에 태어나 만국의 한을 가슴에 묻고 자란 당신의 애창곡은 황성예터였습니다. 1978년 9월 26일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 보유국으로 비상을 한 날 하늘로 치솟는 불기둥은 당신의 자주 국방의 집념을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애창곡 황성예터를 부르다가 끝자락을 맺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떨구셨던 당신의 그 속내를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기온이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젖은 삐질어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맵니다. 한밤중 청와대 뜰에 울려 퍼지는
나지막한 풍소의 짝사랑은 아내를 그리는 당신의 사모곡이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 25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문세광이 대통령을 겨냥한 한 발의 총탄은 유경수 여사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날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는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축하 테이프를 끊고 시승을 마친 후 경축 행사장에 들 때만 해도 이승과 저승의 이별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있을 수 없는, 있어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엎드려 통곡합니다. 세계 최하의 빈민국에서 최고의 선진국을 향한 문턱의 길잡이를, 그 길잡이로 세우신 한 사람을 이렇게 속절없이 앗아가시다니요. (40년이) 지난 오늘 당신의 유지를 따라 이렇게 위대한 나라, 백성이 나라 걱정 안 하는 부강하고 깨끗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고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직접 작곡하신 나의 조국을 우리 모두 함께 읊조리며 피맺힌 그리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종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들.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람할 쏜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흘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다음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총발사에 이어서 맹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총은 3회 발사하겠습니다.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도 목령.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식선의 끝으로 유족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가족을 대표해서 참여이신 박근혜 여사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상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원진, 홍문정, 공동 대표님 항상 민요나 배가오나 3년, 거의 3년 거쳐서 그렇게 집회를 해주신 데 대해서 그것이 또 지금 이 자리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그 황교안 대표님 어저께 뵈니까 그 새벽 3, 4시에도 그 이승만 광장에서 그렇게 추위의 오바를 입고 계신 모습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님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준태 의원님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 우리들 정말 자산이신 이런 분들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것만도 비록 하루지만 이렇게 결심력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이 그거를 우리가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정말 그 아버지께서는 그 제가 좋아하는 아버지의 말씀 중에 위대한 민족은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이익을 집착하지 않고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이를 묵묵히 실천하는 민족이다. 그럼 시대적 사명이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초중교, 초중파, 또 초국가, 초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계도 품어야 되는 홍익의 이념을 가진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인데 우리가 정말 이런 자리에서 함께 또 어릴 때는 또 이승만 광장에서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그동안에 공부해온 것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부 수립, 대한민국만이 대한제국을 그 법통으로 이은 말하자면 우리가 물에 가면은 수맥이 있고 산에 가면 산맥이 있고 사람 사이에 인맥이 있듯이 그 국통맥을 확실하게 이은 분이 바로 이승만 정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때 또 대한제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제국 헌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과 거의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고려 시대가 조선 시대가 됐다고 하면 손이 다 나와요. 손이. 계속 얘기할 수 없죠. 분명히 그러니까 고종 손이 다 황제께서 그 대한제국에 즉위를 하시고 원부단에서 그리고는 1897년이라면 96년까지만 우리는 조선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엄격히 말씀을 국통력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다음부터는 대한제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다 보니까 흐지부지 돼서 대한제국 그냥 대한국 이렇게 처음에는 명명이 됐었지만 황제가 계시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됐다가 다시 이제 황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북한에서는 조선인이 뭐냐 하는 얘기는 조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북한과 우리가 겨루기를 하자면 그런 것도 하나의 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 사실은 오늘 개인적으로 뵈면 정성산 TV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물론 요즘 이현주 의원님께서 고성 TV라든가 여러 또 공경원 TV 이런 데서 많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사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의 잔달크 같은 분이시다. 왜냐하면 저도 아마 하라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검찰의 그 정당한 수사 진행 절차를 방해했다 하는 그 사유로 해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또 대통령 또 촛불 문화재 또 단체를 적시해서 고발장을 접수시키셨습니다. 그거는 웬만한 용기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렇게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우리가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 잘못이라고 그러죠. 그럼 제가 지금 짧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저도 아까 소리를 지른 분을 향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조원진 대표님 홀로 계실 때도 그렇고 저는 조원진 대표님을 은근히 한나라당에서 민생을 잘 국회에서 챙겨주겠지. 그러니까 나는 무슨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적으로 개인 박근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킨다는 건 우리가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이라 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일단 매달리겠다 이렇게 하셔서 당을 창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한국당의 황교안 대통령께서는 은근히 조원진 대표님 믿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잘못된 것 얘기하려니 민생 법안도 너무 많고 그러니 저기서 매주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냐. 이게 모든 게 역할 분담, 책임 분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저는 자꾸 이상하게 우리는 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리 우파 정당에서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되는 과정이지만 얼마나 속상하실까. 또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님 앉아 계셔서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상필관 남 앞에서 누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다 공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에 조치는 잘 취하신 것 같습니다. 간섭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좀 더 힘들고 억울하게 만드시면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영호의 몸으로 계실 때 TV를 제대로 보실 수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TV 골라서 이렇게 해주는 TV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참담한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아예 막을 치고 사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 비록 어떤 생각을 가슴에 안고 계셔도 절대로 그런 걸 표출하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사적으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 다 믿지도 않으실 겁니다. 근데 자꾸 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우리 이현주 의원님 말 따라 그 우익 교란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항상 좋아하는 것이 멸사봉공. 여러분 아시죠?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목적을 먼저 생각하지. 살을 버리고 공을 받든다는 뜻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명한 일화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약간 27세였습니다. 27세에 대한민국 여성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것도 뭐 유언이나 남기시고 가신 것도 아니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갑자기 아침에 다녀올게 두 분은 나가셔서 두 분이 다 시신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면 이제 다 끝난 건데 가정적으로는 그런데도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오는 분한테 저는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분이 의연하게 그런 휴전선은요 이상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그런 멸사공공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왜 공사 다망인 줄 아니? 사공다망이 아니라 공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그 김재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때나마 아버지를 모셨던 그런 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마곡 여사님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거는 이럴 때 아니면 말씀을 못 드리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아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원치 않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 원하셨다면 결국 뭐를 뜻하는 거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살을 먼저 하고 어떤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2012년도에도 우리 한참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치러지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께서 들어오시는데 8.15 행사 때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모두 오셨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민주적이고 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의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버지와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러시니까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먹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와주신 우리 김문수 위원님 말씀 듣고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거의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불철주야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우리 박근혜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2015년 12월 달에 마련됐는데 거기에는 다 아시겠지만 최저소득계층 그냥 저소득이 아니라 최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를 50년 물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많은 업적이 있었지만 그분이 또 해오신 것을 이어서 했겠지만 거기에 그때는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구임대는 아직 50년 또 장기임대는 그냥 저소득층 여기는 30년 장기임대를 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계실 때 새마을 아버지 정부에서 새마을 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무료로 공급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LH라는 데서 2년 동안 뭐 청약 들어서 점수 따야만 들어가는데 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어떻게 정부 돈으로 살아가는데 청약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관철을 못 시키셨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스러운 박근혜 정부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다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또 우리 보는 앞에서는 제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 말하자면 피로감을 갖지 않도록 우파가 모처럼 이렇게 뭉쳤다는 모습 좀 자주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말씀하시곤 해주시고 한 자리에 자주 모여주시기만을 부탁드릴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재열 회장님 성경에서 40이라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40년을 그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또 40년 헤매다가 또 이런 거기에 그 40 주기에 우리 정재 회장님이 민족중흥회를 맡고 계신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장경순 의장님 우리 또장 국무총리님 모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람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묘소 참배 행사로 헌화 및 분향이 있겠습니다. 헌화 분향 순서는 유가족, 추도위원장, 내빈, 추도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족이신 박근혜 여사님께서 천추 원장의 안내로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지방에서 단체로 오신 분들은 요역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려면 늦게 올라가시고 여기 올라가는 입구가 병목 현상이 생겨요. 돌계단인데 그래서 여기에 한꺼번에 몰리면은 매년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이랑 VIP 인사들이랑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보씩 속도를 좀 반보씩 늦춰주세요. 속도를. 자, 한 반보씩만 좀 천천히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는 입구가 돌계단에서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미시면 돌계단에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보씩만